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9장 핵 화학자의 관점 뭐 이 내용들을 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뭐 그렇게 우리가 일반학을 다루는 범주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제 물리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핵 자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막 에너지를 얻어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일반학 범주에서 이렇게 많지 않아서 뭐 이 교재 구성에서도 전달에서도 뭐 이걸 자세하게 막 모든 거를 펼쳐 설명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필요한 부분만 뭐 심지어는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뭐 그 시험 범위에서 좀 빠질 수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뭐 이제 조금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좀 엮어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방사성 붕괴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1차 반응. 우리가 반응 속도에서 다뤘죠. 그래서 1차 반응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수식적인 관계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문제거리가 될 만해요. 선생님들 이제 문제를 내시면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답안을 적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런 단어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좀 차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일반학 범주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알면은 충분하지만 조금 더 뭐 심하게 이렇게 뭔가 내용을 전개하기는 좀 어렵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 정도만 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크게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들은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원자번호, 질량수, 동위원소, 핵종 이런 것들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이제 양성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질량수는 질량과 관련된 숫자로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 그리고 이제 동위원소라는 것은 원자 번호는 동일하지만 질량수가 다른 그런 원소고요. 이제 핵종이라고 하는 건 개개의 단일 원을 나타낸다는 건데 주로는 원소기 이렇게 써요. 뭐 이렇게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려줘요. 뭐 이건 뭐고 어디에 어떤 걸 쓸 거고 어디에 어떤 걸 쓸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핵 반응을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Z라고 하는 게 이제 원자 번호가 되고 A라고 하는 건 질량수가 되고요.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원소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탄소 질량수가 12짜리라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 6번, 질량수가 12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탄소라고 하는 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러한 동위 원소들이 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모두 동일하지만 질량수가 다른.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질량 분석기 같은 거 이용해서 동위 원소의 어떤 존재 비율과 어떤 이제 상대적 질량을 우리가 얘기해서 뭐 상대 원자량에 대한 값들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반응들은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만족이 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는 반응이었는데 이제 질량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이제 핵 반응이라는 것들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예 그 핵종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사능을 내놓게 되는 건데 자, 핵이 분해된다는 거야. 우리가 앞에 여태까지 봤던 반응들은 핵이 분해하진 않아. 핵이 분해되지는 않는데 이제 핵이 분해되어서 다른 핵을 형성되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방사성 붕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많은 핵이 방사성이다라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이제 커지게 되면 그죠? 80번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정한 핵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방사성 붕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분해하여 다른 핵을 형성하고 한 가지 이상 입자를 내놓게 된다라는 거죠. 탄소, 질량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질량수가 14죠. 우리가 이제 원자 번호가 작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체 원자가 한 110여 정도, 10여 종 정도 있으니까 원자 번호가 6번인 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원자 번호가 꽤 작은 거죠. 원자 번호가 작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가 1대1인 핵종이 주로 안정해요. 근데 이제 탄소 14짜리는 이제 불안정한 핵종이다 이거죠. 이거를 뭐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붕괴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반응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아래쪽의 숫자는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7 빼기 1, 14 더하기 0, 그러면 이제 14,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하는 마이너스 1을 띄고 있고 질량수가 0인 입자가 바로 이제 전자가 되는 거죠. 자, 방사성 안정도가 있는데 84개 이상의 양성자를 갖고 있는 모든 핵종들은 방사성 붕괴와 관련하여 불안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84번이 폴로늄이에요. 그래서 그 폴로늄이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 이제 원자 번호가 큰 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 분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질량수가 감소하게 돼요. 원자 번호와. 어쨌든 Z-A가 A와 같은, 즉 양성자 대 중성자 수비가 1인 가벼운 핵종들은 안정하다. 자, 원자 번호가 작은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비가 1대 핵종이 안정하고요. 무거운 핵종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대 1.6 정도까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되겠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어떤 조합은 특별히 안정도를 제공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짝수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갖는 핵종은 홀수 핵종보다 더 안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활성 기체족처럼 이렇게 안정한 어떤 특징을 보인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그 어떤 특정한 수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가진 핵종은 특별히 안정하다인데 이 마법의 수는 뭐 2, 8, 20, 28, 50, 82, 126이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 실험적 결과인 거죠. 관찰 사실에 대한 정리인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떤 수의 전자, 2, 10, 18, 36, 54, 86 가지는 원자가 특별히 안정한 안정도를 나타내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짝수를 가지는 그런 종류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931쪽에 그 네 가지 어떤 특징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그림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실선은요, 양성자 대 중성자 수의 비가 1대1인 핵종을 1대1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양성자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중성자 수가 있어요. 네,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은 양성자가 증가하죠.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중성자 수도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는데 이때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안정한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자 번호가 작은 경우에는 이러한 핵종이 안정하다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쨌든 중성자 수비가 좀 더 늘어나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은이 한 1.53 정도 된다 이거죠. 양성자에 대해서 중성자가 1.53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요런 핵종이 안정하고 요 이상으로는 그죠? 84번 이상으로부터는 안정한 핵종이 없기 때문에 다 방사성 붕괴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요쪽은 뭐 하냐면 양성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R자 효과가 양성자를 중성자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양성자를 중성자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양전자를 생산한다. 양전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포지트론 에미션이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 여기는 뭐냐면 중성자가 많은 거죠.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중성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중성자를 뭐로 바꿔야 돼? R자 효과를? 양성자로 바꾸는 효과. 뭐냐면 여기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8개. 여기 7개, 7개니까 R자 효과는 양성자를 중성자로 바꿔준 효과죠. 물론 이 과정에서 다 질량 결손이 있어요.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효과. 그 말은 뭐냐면 중성자가 많으니 베타 입자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반대 조건이니까 전자가 아니라 양전자 방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전자 방출, 얘는 양전자 방출. 이거를 이제 뭐 일렉트론하고 전자는 이제 양전자는 파지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에미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R자 효과로는 얘가 이제 일렉트론 캡처와 동일해요. 전자를 포획한다는 거야. 전자를 포획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양성자가 줄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어떠한 이렇게 되면 뭔가 다른 애로 바뀌고요. 뭐 이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Z-1의 A가 되는 거니까. 마치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서 질량수는 그대로지만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것이나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플러스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예, 바뀐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동일하다 이런 거죠. R자 효과는.